있는 거예요, 옆에서요. 생쥐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 생쥐인데 그냥 한시로 얘가 입에서 피를 막 쏟으면서 엄마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사랑해. 그래 나타난 거예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던 아들의 모습. 새벽 6시간이면 캘리포니아에는 오후 1시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시작이 된 걸 제가 알아요. 지금 체육 시간인데 얘가 왜 이런 게 나타나지?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에 엄마는 불길한 마음에 무작정 미국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 역할을 하는 학교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진수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전화 좀 해달라, 학교에다. 그저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던 그 시간. 미국 LA 911 센터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911 emergency operator 902. You need the paramedic? Yes, we need a paramedic. Fire paramedics operator 115.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Is this person who's in school? Yes, it is. We have a student who's passed out on our field. 한창 수업이 진행될 시간 학교에서 걸려온 구조 요청. How old is the patient, ma'am? He's what, 10th grade? 10th grade. He's a 10th grader. It's a male student? Yes, a male student. Is he awake? No, he is passed out. 쓰러진 남학생은 바로 혜경 씨의 아들 진수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막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진수가 지금 119에 실려서 교장 선생님이랑 병원에 이송 중이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진 진수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송한 응급구조사의 기록지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사망을 한 상태였고, 즉 혈압이랑 맥박이 전혀 뛰지 않은 상태였고. 도대체 진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백인이랑 싸웠대요. 그래서 전교에서 1등하고 목사 아들이고 풋볼 선수고 그렇게 큰 등치가 큰 백인이랑 왜 동양애가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지구 반대편에서 쓰러진 아들을 위해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화를 거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진수 아빠인데 우리 아들 진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빨리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연락 못 받으셨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뭔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진수 아빠니까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시가 급했지만 비행기 표가 없어 이틀이 지난 후에야 아들 곁으로 달려갔던 부부.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들의 앞을 막아선 거는 한 무리 기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기자분들 얘기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장기기증을 선택을 하셨냐고. 처음엔 경황이 없어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부부. 부모가 도착하기 전 아들은 이미 뇌사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아버님의 결정에 따라서 호흡기를 띨지 장기기증을 할지 한국으로 시신 이양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버님한테 여쭤뵀던 것 같고.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었지만 인공호흡기의 의지에 진수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부모를 보자마자 인공호흡기를 떼야 한다는 말부터 했다고 합니다. 이 기계가 굉장히 비싼 장비라 오랫동안 이거 할 수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다고. 1분이라도 더 아들의 숨을 연장시키고 싶었던 부모에게 건네진 잔인한 제안.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36시간에서 48시간을 우리한테 가족들한테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정말 가슴 아프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가족들이 2분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기도 전에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하고 떠난 아름다운 청년. 당시 진수는 그렇게 미담으로 한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부부는 진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이며 진수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체포가 됐는데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백인이요. 그랬더니 지금 수사 중이라서
저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요. 당시 경찰은 진수가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고 진수가 뇌사로 판정이 되자 수사의 방향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법에 의해서 LA 부검소로 가서 부검을 해야 된다. 그때만 해도 기증하는 장기가 각막 정도일 것으로 알고 있었던 부부. 따라서 장기 기증 후 부검을 하면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엄마를 불러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진수 엄마, 내가 좀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무슨 비밀이냐 그랬더니 진수가 장기 기증을 어디를 하는 건 줄 아니에요. 진수는 요 얼굴이랑 머리카락만 남고 모든 게 다 장기 기증이다. 진수 울 때 핏줄, 뭐 힘줄, 뼈,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울 때가 뭐냐 그랬더니 이라크 전쟁에서 울 때가 나가는 미군들이 많아서 이렇게 진수같이 젊은 애들이 오면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부검을 앞둔 상황에서 얼굴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기증한다면 사인 규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장기 기증을 취소했지만 장기 기증센터의 태도는 완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강압적인 막 공갈 협박도 하는 것처럼 저보고 그 통역하는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 사인을 했는데 장기 기증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막 번복하시고 이러면 곤란하다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 다 잠그고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저 혼자서 진수 끌어안고 그냥 누워있었어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교민들 역시 당시 장기 기증센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장 정하게 안 하고 여러 번 카운슬링을 하고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급격한 게 아니었나. 너무 당황스러웠죠. 우리가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저 장기 기증을 하겠어요. 그래갖고 억울하게 그냥 어쨌든 상황이 우리가 맞아 죽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병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들의 시신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어머니. 그래서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애미가 원하지 않는 장기 기증을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국가수 가서 부검해서 사의를 밝혀서 난 얘를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다. 결국 장기 기증은 무산된 채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고 진수는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The final cause of death is cerebral hemorrhaging. Had hemorrhaging in the skull and where the brain was, blunt force head trauma, and it was ruled a homicide. 그리고 밝혀진 또 다른 사실. 진수를 폭행해 죽게 만든 사람은 백인이 아니라 한국 유학생 찬우였던 겁니다. 대체 그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찬우와 진수가 마주친 것은 6교시 체육 수업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시간표는 달랐지만 체육 수업은 늘 함께 받았다는 두 사람.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후 선생님의 지시로 학생들이 운동장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로 욕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진수와 찬우가 서로 엉겨붙어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뛰면서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싸우고? 서로 때리면서. 주먹질로? 네. 선생님이 와서 말릴 때까지 두 사람이 싸운 건 채 30초가 되지 않는 시간. 그런데 서로 떨어진 후 몇 초도 되지 않아 진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떨어지고 좀 있다가 이게 걸어다가 갑자기 죽었죠? 좀 걷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자마자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았다는 진수. 당황한 선생님이 황급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병원에 실려간 지 5시간 만에 진수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던 겁니다.
따라서 경찰은 찬우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당시 찬우가 징이 박힌 축구화로 진술을 찾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찬우를 흉기에 의한 살인 혐의로 소년원에 구금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유학생 간의 싸움이 불러온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진수의 시신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온 부모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교도소에 이제 있는지 소년원인지 궁금해서 얘기를 했더니 걔는 뭐 2011년 4월 28일인가에 불기소 처분한 상호로 갔다. 살인죄로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던 찬우가 이미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상대방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했을까. 그날 두 사람의 싸움에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미국 LA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한국 유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한 학생이 죽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2010년 12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망한 이진수 군이 중견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지난 5년간 진수 군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진수 군은 19, 그리고 찬우 군은 17살이었습니다. 한창 혈기가 왕성할 나이의 남학생들이었던 만큼 싸움이 다소 과격했을 수 있겠지만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두 사람이 싸운 시간은 채 30초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먹질 몇 번, 발길질 몇 번 했을 뿐인데 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두 사람이 싸워서 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은 남은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법 상식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LA 경찰 역시 찬우 군이 징이 박힌 축구화로 진수 군을 가격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찬우 군을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LA 검찰은 찬우 군에게 진수 군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날 두 사람이 싸운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당시 진수와 찬우가 다녔던 학교에는 30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두 사람과 같은 시기 학교를 다녔던 학생을 찾는다는 제보를 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며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지냈다는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친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렇게 사이가 나빴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다만 진수보다 2살 어렸던 찬우가 미국 아이들처럼 나이를 신경 안 쓰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진수가 종종 불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얘는 왜 형제적으로 안 하냐 이러면서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몇 번의 부딪힘은 있었지만 당시 찬우는 진수의 생일 파티에도 올 만큼 진수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수의 생일 파티 날 찬우가 진수의 큰아버지 집에 와서 평소처럼 격식 없이 행동을 했던 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니 큰아빠의 어깨를 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한국 놈이면 너 나 40년 여기 와서 살았는데 나보다 너 더 살았어. 어디서 건방지게 하이야. 한국 사람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3주 전 진수가 찬우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오빠가 야 그래도 네가 미국인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인한테는 예절 바르게 하고 외국인한테 그냥 그렇게 해라. 그 이후부터 서먹한 사이가 되었다는 두 사람. 우리 원래는 뭐 얘기도 많이 했었고 친하게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 약간 또 서먹하게 보이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건 당일 체육 시간에 마주친 두 사람이 말싸움을 벌였고 급기야 주먹질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찬우가 쓴 진술서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LA 검찰은 경찰의 기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찬우를 풀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모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걔가 불기소 처분이 났으면 분명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피해자한테 뭐를 메일이든 우편이든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희는 지금 5년 동안 받은 게 아무것도 공식적인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직접 LA로 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We were wondering if we could talk to District Attorney. This office. What is regarding? We're from South Korea, from a TV station. There was an incident back in 2010, and we wanted to ask the District Attorney about the case. It's very hard with the D's here because none of them were here back then. 혹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File is no longer in existence because A, we never filed anything, and B, the length of time the documents have been destroyed. So I can't recreate the reasons for the why it was declined. 설령 기록이 남아있다 해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Because the suspect was a juvenile at the time, and juvenile matters are confidential.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불기소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수사를 지휘했던 팀장은 이미 은퇴를 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의 팀장이 당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He pushed and punched, defended himself, and he punched Jin back, and that caused him to fall. When he fell, he hit his head and caused an injury to his head, and he was transported to the hospital, and he died later at the hospital. Does that occur quite often in Los Angeles? It is not. It is a rare instance. It doesn't happen very often. LA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사건. 그렇다면 검찰은 왜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걸까?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felt that this was a case of mutual combat and that actually Jin had been the aggressor. He initiated the fight, simply defending himself. It was not his intent to cause serious harm or death to Jin, and so they declined prosecution. So they're saying it's self-defense. Yes. In essence, basically it was self-defense. 당시 찬호는 진수가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싸움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을 목격한 학생들 또한 먼저 공격한 사람이 진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수가 찬우에게 주먹을 날리고 난 후 찬우가 진수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나요?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진수가 먼저 주먹질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은 미국에서는 찬우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LA에서 수십 년간 경찰로 근무한 론 김 씨는 경찰이 살인으로 기소 요청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건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보다 여기가 법이 더 세고 또 여기는 법대로 집행을 하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기각을 하고 넘어갈 케이스 성격. 왜냐하면 살인죄는 피하더라도 또 1급 폭력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대로 그냥 기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With such serious charges such as murder, there has to be a very strong reason why the DA would dismiss the charges. Because if it's that serious, if it is
murder, if it is homicide, they're not going to just let that go. 진수 어머니는 그 이유가 가해자가 찬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전화로 들었다는 말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 전화했을 때 백인이고 풋볼 선수고 등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우린 당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학교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LA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며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 그녀가 진수 어머니에게 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제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백인아이는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백인아이 얘기도 전혀 모르는 얘기고. 그렇다면 진수 어머니는 왜 그런 오해를 했던 걸까? 그때 너무 여러 가지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백인이랑 같이 사는 아이였죠. 교양생 집에 이사장 집에 살고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장 선생님은 외국인 분이죠. 당시 진수와 싸운 사람은 백인이 아니라 찬우가 분명하며 찬우가 기소되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불기소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당방위. 네.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거 말씀 못 드려요. 술 먹었다는 그거? 그거요. 예. 저희는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가 불기소가 되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가해자가 백인일 거라는 것 외에 진수 어머니가 제기한 의문 중 하나는 진수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경찰의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병원에서 들었다는 진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 음주 측정을 하면은 면허가 취소될 만큼 만취 상태였다는 겁니다. 진수는 저를 닮아서 제가 맥주 한 컵도 못 먹어요. 지금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DNA가 그래요. 근데 만취 상태 0.10이면 맥주 7병 정도는 먹어야지. 하지만 당시 검사는 진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And in actuality, that was another factor with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They realized that it wasn't that there was some blood alcohol in Jin's body. So 진수는 정말 술에 취해 있었던 걸까? 제가 봤을 때 술은 안 먹은 것 같아요. 진수 군이 술을 먹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거의 술은 상상 못하겠네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학교 주변에는 술 파는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려면 차를 타고 나가서 어디서 사와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린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LA 외곽에 위치한 학교. 그런데 학교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First Lutheran High School here, but I guess they changed the name of the school. Yeah, it's like a learning complex. It's not even like a school anymore. 이름뿐만이 아니라 건물 역시 예전 학교 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So this is brand new. Yeah, it's pretty new. Yeah, there's like a spot in there. Okay. Yeah, they probably just tore it down. 이름과 건물은 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학교 주변에는 술을 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수는 당시 차를 직접 몰고 학교를 오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학교에서 빠져나와 술을 사오거나 마셨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교민들은 미국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절대 그거는요. 길에 가도 애들이 학교 안 가면 경찰이 잡아요. 청소년 애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술 먹었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술을 살 수는 있나요? 술도 못 사요. 절대 술 판 사람이 걸려요. 여기 그건 철저해요. 혹시 집에서 술을 가져와 마셨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 중에 그럴 사람도 아니고 술을 마시거나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진수군이 평소에 술을 마시는 걸 좀 본 적이? 그런 건 전혀 못 봤어요. 진수군은 평소에 술을 먹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술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에 가까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린 당시 진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한 의료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I'm looking for nurse. And just wanted to talk to her about the patient and if she remembers anything from that day. Also, if I could see Dr. Bradley. Is he here? No, he's not. He's out of town on a missionary trip to Guatemala. Really? Yeah. 병원에서는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 기록에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까? 당시 진수가 입원했던 병원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내원 당시 시행한 피검사상에서 알코올 검출 반응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과치는 0.0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에서의 의미는 0.01보다 많은 양의 알코올이 있었다면 검사가 됐겠지만 그 미만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 기록에 적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이 아닌 0.01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록에 적힌 0.1은 어떻게 된 수치일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널스가 잘못 봐가지고서 잘못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형사가 타이핑을 하는 상황에서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본 결과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제출된 수사 기록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빠져 있습니다. 즉 간호사의 말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부분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생긴 걸까? It looks like the only evidence they have is the statement by the nurse. Mm-hmm. Can that be? Is that possible without even looking at the hospital record? I would expect that they would want to corroborate and that they would want to check on their own, but there is no way for me to answer that question. 결국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병원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찰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수가 먼저 찬우를 공격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정확한 걸까? 당시 김 원장이 싸움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들었다는 얘기는 경찰의 수사 기록과는 좀 달랐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건 아무도 못 봤고 네. 그냥 정황상 욕을 한 게 진수였기 때문에 진수가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본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당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돌라고 한 뒤 잠시 자리를 비웠고 학생들 역시 운동장을 뛰다가 욕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운동장 돌라고 해가지고 돌고 두 명은 잠깐 뭐 남아서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고 해가지고 뛰면서 이제 언제 오나 한번 봤는데 그냥 둘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본 거예요, 상황을? 아니. 따라서 진수가 먼저 때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이미 싸움이 시작된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봤을 때의 장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시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싸우는 장소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구별이 어려운 거리일 수 있는 겁니다. CCTV가 있었다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운동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CCTV는 당시에도 현재도 없습니다. 들어올 때 입구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는데 여기 운동장 쪽에는 찾아봐도 감시 카메라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LA 검찰은 경찰이 실수로 기록한 진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싸움의 중간 상황부터 본 목격자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고 재판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그 케이스의 그 기소 여부 결정이 공판에 갔을 때 배심원 제도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배심원 재판에서 이 12명 배심원이 다 만장일치로다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없다 할 때는 기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Then I am almost certain that his attorney had a very significant role in this process.
And I am almost certain that the defense attorney had a very, very strong role into really communicating with the DA's office to say, like, look, you don't have enough. It's just not worth your time.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 적힌 수사 기록이고 이것은 그 내용이 빠진 기록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힌 수사 기록은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즉 흉기를 이용한 폭행 사건으로 진수군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이 된 것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진 이 수사 기록은 Arrest Murder, 즉 살인 사건으로 진수군이 사망한 후에 작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진 이 두 번째 기록이 더 나중에 작성이 되었고 그만큼 더 정확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어쩌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이 첫 번째 기록만으로 검사에게 진수가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검사를 만나 확인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검사가 병원 기록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판단을 내렸는지 또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 교민들이나 사건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미국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 경찰이 수사를 허술하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법제도와 수사관들의 자질은 높게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디나 실수는 있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나 오판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면 다시 한번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가해자였던 찬호 군은 사건 발생 4개월 후에 무혐의로 풀려나 2달 뒤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수군의 부모는 왜 미국 검찰에 바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3년이 지나서야 진수군의 부모는 한국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진수군의 부모는 왜 침묵을 했던 걸까요? 진수 부모가 미국에서 진수의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수습해 한국에 돌아온 건 사건 발생 열흘 후. 그때까지 부모는 가해자가 체포된 만큼 곧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돌아온 후 사건 처리를 도와줄 미국 변호사를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같이 검사님이나 경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변호사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형사 변호사를 우선 찾은 거였죠. 하지만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탓에 초주해질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2월 말에 저한테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로 미국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영사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당시 LA 총영사였던 김 씨가 변호를 맡고 싶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변호사들은 영업사원 같아서 사기꾼이 많다. 그런데 나는 총영사까지 했던 사람 아니냐. 자기가 힘이 세니 BBK도 이겼는데 내가 그래서 총영사까지 됐는데 진수 어머님은 우리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 BBK 소방수로 불렸던 변호사 김 씨. 2008년 재외동포 최초로 LA 총영사로 임명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그가 변호를 자처한 건 왜였을까? 내가 미국에서 엄청 발이 넓고 뭐 40년인가 몇십 년을 변호사 생활을 해서 뭐 한국인으로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힘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을 믿어야 뭐 미국에서도 검사한테 백도 쓸 수 있고 뭐 입김이 세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부모에게 그의 제안은 더없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부모는 3월 초 병사 퇴임식을 위해 한국에 온 그를 직접 만나 변호사 수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미국의 민사 사건은 한국에서처럼 돈을 어떤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어느 정도는 밝힐 수 있다. 한 푼도 1달러도 필요 없고 이기고 나면 성공보수로 33.3%를 받는 거를 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김 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부모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늘 기다려라. 미국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좀 오래 걸린다. 기다리다 못한 혜경 씨가 직접 미국의 경찰서에 전화도 해봤지만 누구도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슈 형사한테 100번도 넘게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 슈 형사 그 경찰서에서 한 소리가 미국에서는 피해자 부모랑은 전화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저희들이 진짜 100% 서비스를 해줘요. 만약에 만에 하나 형사들이 이게 뭐 연락을 안 해줬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면은 이쪽에서는 대답을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당시 담당 형사는 왜 가족에게 불기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걸까? This is a different kind of a case because the boy's parents, especially Jin's parents, reside in Korea. And that made it, if we had any problems contacting them, it would have been because of it. 우리는 론 김 씨를 통해 은퇴한 당시 팀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피해자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있는 무슨 인척 관계된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얘기를 다 했으니까 당연히 부모한테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팀장이 불기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만난 사람은 친척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사관도 직접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 전화로? 네, 영사관도 직접 만나는 거에 다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다 했다는데. 하지만 당시 LA에 근무했던 영사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를 만났다고요?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가족들을 돕기 위해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계속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당 검사하고 통화를 했더니 담당 검사가 부모로부터 이게 변호인이 승인이 돼 있는데 영사 네가 왜 자꾸 이런 거 확인하려고 그러냐. 반면에 가해자 측 변호사는 당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난 지 한 달 후인 5월 23일에서야 가족들에게 기소와 관련해 짤막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검찰이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변호를 맡은 지 1년이 될 무렵 그는 돌연 변호를 그만두겠다는 메일 한 통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불기소 됐던 건 끝까지 얘기도 안 했고 2월 1일 날 경제성이 없으니 이진수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 우리가 계약금이나 뭘 낸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뭐 계약을 취소해도 우리한테 미국에서 법적으로 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불기소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숨긴 것일까? 총영사를 그만둔 뒤 지금 LA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 씨. 우리는 그를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님 좀 만나뵈러 왔는데요. 혹시 몇 시쯤 오세요? 혹시라도 만나지 못할까봐 사무실 앞에서 꼼짝 않고 기다린 지 2시간. 마침 그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에서 진수 이상희 씨 아니고 진수. 그때 총영사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김 씨. 아니 변호사님 잠깐만. 변호사님 그때 또 사건도 담당하셨잖아요. 나중에. 그럼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거에 관해서는? 아니 그 당시 총영사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사건을 잘 아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 낭비하네요. 왜 시간 낭비죠? 저는 계산하니까. 교민을 지키시. 괜찮아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 시간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얘긴 시간 낭비일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불기소 됐는지까지는 알았으면 저희가 항소도 하고 다
이렇게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반 미쳐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부모는 진수가 죽은 지 3년 만에 한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수사를 해달라며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의 한 공원 묘지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묘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사람은 진수의 부모. 네 몸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이거 밝혀야지. 그래서 너한테 물어도 안 물어 아빠가 결정했어. 이제 그냥 미안해. 묘의 주인은 바로 3년 전 LA에서 사망한 아들 진수였습니다. 어떡해. 내 새끼 어떡하면 어떡하니 엄마. 미안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사죄를 하는 부모. 사건을 한국에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검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며 진수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들이 죽은 지 3년이 지나서야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걸 알았다는 진수군 부모의 말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조금만 알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취재를 하면서 진수군 부모가 느꼈던 어려움을 우리도 어느 정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수군 부모처럼 해외에서 예고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은 대한민국 영사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밖에는 없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건 당시 LA 총영사였던 변호사가 오히려 진수군 부모의 눈과 귀를 막았던 겁니다. 한 가족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 한인을 책임지는 총영사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이 철렁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학생이 늘고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진수군 부모가 겪었던 고통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우리 국민이 관련돼 있다면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은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 걸 알게 된 부모가 한국에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당시 미국 부검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진수군의 사망 원인은 둘력에 의한 외상으로 생긴 대뇌출혈, 즉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생긴 뇌출혈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검찰은 왜 진수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며 묘지를 파헤쳐 진수군의 시신을 꺼냈던 걸까요?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부터 진수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렇다 할 외상은 없었지만 이미 한 차례 심장이 정지됐던 상황. 따라서 정밀 검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 머리 쪽에서 심각한 이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머리 CT를 찍었고요. 머리 CT상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란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사이에 혈관이 터지는 것으로 머리를 다치거나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뇌출혈입니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찬우는 자신이 진수의 얼굴을 2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충격이나 혹은 쓰러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 생긴 손상일 것이라고 추정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병원 측은 진수의 사인을 지주막하 출혈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후 실시된 부검에서 예상과 달리 지주막하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미국 부검의는 사망 원인을 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둔기에 의한 외상 때문에 생긴 대뇌출혈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 부검의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부검 감정서를 보면은 머리를 맞은 게 없어요. 얼굴은 왼쪽인가 여기에 멍이 든 게 하나 있고 두피 어디에도 멍든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외력이 가해지면 첫 번째 이 두피 밑에 멍이 들어요.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근데 그게 없었어요. 실제로 부검 이후 미국 신경병리학자가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뇌출혈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사망 원인은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부검의는 진수의 머리만 부검을 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 미국 부검의가 머리만 부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의 경우 부검은 별도의 기관인 검시청에서 행해집니다. 따라서 부검에 대한 권한과 결정은 당시 LA 검시청의 소관이었습니다. LA 검시청은 왜 진수의 머리만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던 걸까? I think that the family requested that it be as least intrusive as possible. Okay, but there was a question of this case being a homicide case. You still honor the family request in that? We try to if there's a objection to it and they want to proceed that way. It's up to the doctors, and the decision was made that they would do as minimal as possible. 부모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사인이 명확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아들의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니 그럼 상식적으로 머리만 부검을 일단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되겠다 그러고 머리만 한 거거든요. 하지만 타살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원한다고 해서 특정 부위만 부검을 한다는 건 미국에서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I mean, those kinds of... An autopsy is not exactly dictated by the victim's family. I mean, it is up to the governmental agency, namely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to fully investigate really what was the cause of death. 그렇다면 진수 사건의 경우 미국 수사기관은 왜 추가로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던 걸까? There's really no reason to doubt what caused the death. That the death occurred because of the fight. Period. It could be argued as a waste of resources. It's just unnecessary to find out exactly why. The root cause is the same. Self-defense. So there's no need to go into, a more investigative autopsy report. Yeah. 하지만 한국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정당 방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쟁투 중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 원인을 밝혀야 했고 결국 시신 재부검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묻힌 지 3년이 지난 아들의 시신을 꺼내 또다시 칼을 대야 하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 파헤쳐진 묘만큼이나 부모의 마음을 헤집어 놨던 건 관을 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진공관이니까 열쇠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햄머로 한 30분을 두드려서 이걸 열었어요. 미국에서 어렵게 마련한 관을 국내에서는 열 방법이 없다며 망치로 부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부관 참시나 다름없는 상황. 진공 상태로 3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진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망 당시의 모습 그대로 관 속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딱 열었는데 미국에서 화장하고 뉴즈 바르고 이런 것까지 그대로였어요. 머리카락 이렇게 있고. 하지만 부검이 끝난 후 다시 돌아온 진수의 시신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합니다. 축구공 이렇게 바람에 빠진 것처럼 쑥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빨 툭 튀어나오고 가죽만 남아있는 거예요. 시신을 다시 수습하는 과정 역시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알먹으로 나온 애를 카미하던 아저씨가 염쟁이도 없이 툭 드는 거예요.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그러니까 목이 쑥 빠지고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요. 게다가 부모가 정성스레 마련한 관은 망치로 부숴버려 쓸 수 없었던 탓에
결국 아들은 초라한 나무관에 넣어져 다시 땅속에 묻혔습니다. 피 끓는 심정으로 모든 과정을 견디며 기다렸던 부검 결과, 하지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사인 불명이라고 아마 나갔습니다. 부검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웠어요. 부패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인이다 싶을 만하게 명확한 손상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혜경 씨는 그때부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1년 가까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다시 본 충격과 여전히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절망감은 부모에겐 형벌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진주야, 우리 아들은 시체도 못 지켜주고 간도 쓰레기처럼 막 지켜주고 엄마 따라 죽으려니 다 미안했어. 어머니의 계속되는 시위 속에 검찰도 사인 규명을 위해 노력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부검으로 밝혀지지 않는 사인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부검했을 때 다 사망 원인이 있다. 소견이 다 나온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에 빠졌고 심장마비 들어봤죠? 네네. 그게 뭐냐면 물에 빠졌는데 물 안 먹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라고 해야지 심장마비를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진수 역시 부검으로는 알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의 가능성으로 얘기한다면 외부의 충격으로 심장이 갑자기 그 부정맥을 일으키고 멈췄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수의 심장을 멎게 한 외부의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단서는 바로 찬우와 목격자들의 진술 속에 있을 겁니다. 당시 찬우는 진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징이 박힌 축구화로 진수의 배를 찼다고 진술했고, 목격자들 역시 찬우가 발로 진수를 차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 중에서도 우리가 급소라고 부르는 부분을 맞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복강신경총이 자극을 받아갖고 그래갖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팍 되면서 죽는다. 복강신경총이란 가슴 부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치입니다. 이 부분에 자극이 가해지면 심장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명치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찬우는 당시 학교에서 풋볼 선수로 활약할 만큼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풋볼을 했거든요. 거기 팀에 있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도 던지니까 그거는 힘이 좀 셌을 거예요. 당시 찬우가 신고 있던 신발이 축구화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강도로 발차기를 했을 때 일반 신발보다는 축구화가 훨씬 강한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발이 큰 근육을 가졌기 때문에 큰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신발이나 기능성화를 신었을 때는 우리 발의 밀도와 그리고 무게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더 큰 데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축구화를 신은 찬우가 발로 진수의 명치를 찼고 그 충격으로 진수의 심장이 정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4년여 만인 작년 8월 찬우를 폭행치사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우와 부모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동안 진수의 죽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찬우와 부모. 그리고 저희들은 거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어쨌든 가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 이분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수차례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수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좀 해준다면 참 저희들은 그게 진짜 바람이에요. 가서 뭐 무릎을 꿇으면 꿇겠고 저기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다 무릎 꿇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안 받아들이세요. 찬우 역시 현재 대학을 다니지만 사건 이후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니고 너무 괴롭고 엄마
왜 하고 자꾸 학교를 가라고 하냐고, 휴학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12월 달만 되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을 못 자요. 다 거의 잠을 못 자고 그 날짜를 아니까. 현재 재판 중인 만큼 사건에 대한 말은 그 어떤 것도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차은우에게 잘못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재판하고 있잖아요. 재판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서 뭐 이걸 가지고 또 다르고 사실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재판에서 거기서 그걸 따지고 제가 있으면 또 우리나라 법에서 또 처벌 당하는 거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일사부재리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번 받았는데 또 여기서 또 해야 되고, 미국에서 민사소송 또 하는데 또 여기서 민사정치 또 해야 되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힘들죠. 지난 18일 찬우에 대한 1심 재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죄. 찬우의 행동을 폭행치사로 보기엔 그 증거가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죄가 난 핵심적인 이유는 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그 가해자 학생이 가격을 한 행위가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 찬우의 발길질이 진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폭행치사가 되려면 폭행이라고 하는 기본 행위가 인정이 되고 그 폭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예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정도의 싸움 행위 가지고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려고 상상을 못한다. 5년을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진수 부모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의 시신을 다시 마주한 뒤 지금까지 차마 상복을 벗지 못했던 엄마 혜경씨. 지난 5년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없기에 가슴에 묻을 수조차 없었던 아들. 오늘 엄마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또다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이런 법이 어딨어. 너무 미안합니다. 애비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끝까지 하늘나라에서조차도 마음 편히 못 있게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진숙은 부모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진숙은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판단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을 남겼듯 지금의 수사와 재판 과정 역시 5년 전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단서를 놓치거나 오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기침만 해도 그 이유가 뭔지, 혹 누구에게